유능길의 날개 또는 수갑입니다. 자, 어, 유능길의 날개 또는 수갑은 이제 구성원을 획일화하고자 하는 이 전체주의적 문화를 좀 비판했던 거죠. 그래서 독립산업에서 제복 제도를 도입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을 획일화하고 통제했던 70년대 국가 권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이 시대죠. 서술자는 사장이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제복제도를 실시한 것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가장하여 국가의 통제를 합리화하고 현실 제복 착용 통해서 해결하면서 개성을 말살하는 국가 권력의 제도적 장치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획일적으로 군사 문화, 사회가 군사 문화의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는 거죠. 이 작품은 회사에 제복을 도입하는 것을 문제를 두고 사장과 사원 간의 갈등과 이 과정 속에서 정하지 못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제복은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로 상징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현실의 부당함에 대한 인식이 있으나 이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소시민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 제목 중 날개는 자유를 의미하고 이 작품에서 자유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소설을 읽는 것이 작품의 관점 포인트입니다. 자, 뭐, 이 소설만 보면 되고요. 윤흥길. 윤흥길은 6.25 전쟁, 장마, 이런 걸로 유명하죠. 네. 사장. 회사 단체 제복이라는 억압과 규를 회사원들에게 협박 강요하는 권력층이고 장 상태, 제복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회사 결정을 수행하는 소시민, 대부분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민도식, 제복 제정 끝까지 반대하고 저항하다. 이 사람들이 진짜 저항하는 운동권이죠. 혼자만 사복 입지 않게 된 순진한 인물. 자, 우기환, 제복제도의 반대 입장을 내서 좀 받아들이지 않자 회사를 떠남. 권씨 생산부 작업주, 인부들의 권리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는 인물. 자, 독립산업, 제복 청약을 강조합니다. 소설의 시작은 독립산업 사람들이 회사 사정이 내려보낸 회람 때문에 출렁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간부 사원들 대부분 사장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에서 전 사원을 대상으로 회사 단체 제복을 입을 것을 고지했다. 그죠? 회사 제복 제정에 준비위원회를 두며 이제 결정하겠다고 마음을 돌리는 게 저녁을 맛있게 먹고 자 준비위원회에서 회사 결정 그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음, 우기환 민도식 사장의 면담 후 우기환이 퇴사하고 민도식 개헌 전 사원의 제복 착용으로 창업 기념일 행사를 진행한다 이런 거죠. 자, 작품에 드러난 사회상과 제목을 의미하는데, 1970년대, 80년대 사회 분위기 매우 엄격했고, 국가가 나서서 머리와 치마, 옛날에는 이제 치마 길이까지 됐었죠. 그리고 단속했습니다. 풍기 단속이라 이름하여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인 신체까지 통제한 것인데 이는 자유로운 개성과 창의성 억압하여 권력에 유리하도록 획일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기업의 사복 재정을 둘러싼 인물 간의 갈등 상황을 설정하여 당시 사회 현실과 연결지어 풍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인 날개는 자유를 의미하지만 수갑은 구속이나 억압을 의미합니다. 그죠? 날개와 아주 노골적으로 잰 날개와
수갑. 음. 자, 이때 수갑은 회사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를 해결화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억압 속에서 작품 속의 몇몇 인물들은 저항하지만 결국 가족과 자신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챙기고 사회적 체면을 우선시 행동을 보입니다. 작가는 이런 점을 통해 현실의 각자 도생하는 무기력한 소시민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런 전체 줄거리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죠? 자, 읽어봅시다. 한번 쭉 읽어봅시다. 앞으로 독림산업의 사무직 남자 사원들에게까지 제복 착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 결성해서 전체 사원에 새로운 제복 착용하도록 결정했으나 그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무직 남자 사원들이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아무리 떠들어대봤자 제복을 먼저 우리 몸의 절반쯤 입혀져 있어. 민도식이 나서서 험악한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준비위원회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한 건 처음부터 요식행위 지나지 않았던 거야. 개혁이다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이 대내외에 풍겨 필고 있었던 거야. 이제 갓 길은 두 가지야. 나머지 절반을 찾아서 마저 몸에 깨든가 아니면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을 아예 벗어버리든가 각자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저기 좀 보라고. 저 사람 아까부터 우리 비웃고 있어. 제복 얘기 앞으로 그만하기로 하지. 생산부, 자, 됐죠? 음, 눈이 아파서. 음, 그다음에 생산부 공무원, 복장을 한 사내가 엇비뚤어만 자세로 이쪽저쪽 돌아보며 야릇한 옷을 입게 물고 있었다. 그를 보더니, 자,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며 큰 소리로 미스 윤을 불렀다. 이봐, 저기 앉은 저 사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 눈이 흰그레진 미스 윤이 종종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기를 전에 그쪽에서 자진해서 먼저 일어났었다. 그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진 웃음기 입에 문 얼굴에 장이 정면 상대했다. 당신 뭐야? 뭔데 어쨌든 남 얘기를 엿듣고 비웃길? 비웃음으로 보이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엿듣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앉아서 들릴 정도로 선생님의 말씀을 컸습니다. 말씀 내용에 독림산업 계신 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갔나 봅니다. 오호라 그러고 보니 당신도 독립가족 이론이 분명하군. 부서가 어디야? 생산부 제1공장입니다. 거기서 자격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건입니다. 이름이 건이다. 그럼 성까지 아주 짝을 채워보기에 성이 건입니다.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건 씨를 놀이객감으로 삼아 앞으로 할 작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치챘다. 함께 놀이에 끼어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도식이 보기엔 첫눈에 결국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것은 생산부 공원들은 본사의 사무직에 대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비건한 표징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닌 것,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을 분명했다. 이제 도식은, 이 건이라는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대하는 거죠. 두툼한 입술에 커다란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장상태하고 비교해서 둘이 서로 어금어금할 정도로 작은 체구였다. 실제 나이는 장보다 두세 살쯤 위인 것 같은데 적어도 2, 30년은 더 세상에 살아냈을 법한 갈록 같은 게 엿보이고 얼굴이 없고 그것은 교양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제작부라는 자기 속에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 짝을 채우기 싫다 이거지. 좋았어. 그런데 자네가 하는 자비업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 얘기 이틀 동안이나 관심이 갔지? 물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선 작업 중에 팔이 뭉퉁 잘려 나간 사람이 있고 그 팔값을 찾아주려고 투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분도 계시는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장상태의 얼굴이 하얗게 찌는 것 같았다. 체육대 열리는 제1공장 가자면 다른 달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 여전히 민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하는 시종 근심스런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 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은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까짓것.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에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하단 말이야. 거듭 재촉. 이렇게 큰 소리를 대거리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 나면 집을 나서고 말았다. 시내를 멀리 벗어나 교회 널찍이 자리 잡은 제1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 벌써 개식이 된 뒤였다. 공장 전문 철책 너머로 검정 곤색 일색의 운동장 너머보다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 물켰다. 이제 획일적이죠. 탁. 응? 검정 곤색 일색이 턱 막혀 물켰다. 새로 맞춘 제복 단장한 남녀 전 사원이 부서별로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도열에 서 있는 연단에 선 지휘자 손끝을 우러보는 사가 회사의 노래를 대창하기 직전에 예비 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기침들을 하고 있었다. 이곳 공장 일대 한바탕 들었다 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 부르는 사람들 모두가 작당해서 자각하는 사람의 야유하듯 한 기분이 들었다. 검정 곤색의 제복이 일단 차려 해가지고 사복 차림을 공무원이 따라 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이 완강히 거부한 듯 기분에 사로잡혔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 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자기 한 사람만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 않게 체육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은 무척 화가 나면서 그지 외롭게 만들었다. 정문에 들어서지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몸치대로 못 박혀 버린 듯 언제까지 움직일 줄 몰랐다. 네, 제복으로 인해서 가지는 이제 두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모든 그 현실, 그 시대 현실에 대한 부당함을 드러내고 있죠. 자,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래, 적절한 것을. 자, 답은 4번. 여러분들이 이거는 쉽게 답을 찾아냈죠? 4번. 자,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인물의 특징을 관찰하여 알려주고 있다. 자, 이게 뭡니까? 자, 3인칭이죠?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서 인물의 특징을 관찰해주고 있다. 그래서 어, A의 서술상, 그죠? A, 도식의 A, 요것만 얘기했죠. 서술자가 민도식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민도식 입장에서 서술자는 민도식 시선을 통해 자신감을 표현 이미 분명한 웃는 표정, 두툼한 입술과 커다란 눈, 작은 체구, 갈록 같은 게 엿보이는 얼굴 등 권씨의 특징을 잘 관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기읍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을 윗글에 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읍. 이거 뭡니까? 자, 나머지 절반. 이제 옷을 입었어. 나머지는 아직 안 입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29번도 여러분들이 세 명 다 답을 찾아냈네요. 3번이라고. 그죠? 자,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라는 말로 보아 건 씨도 남자 사원과 마찬가지로 기억을 마저 입을지 이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지금 건 씨는 기억을 마저 입을지에 대한 남자 사원들 대화에 관심을 가지긴 하지만 그들이 팔값을 찾아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몸에 걸친 옷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분들을 깎아내리고 있죠. 이를 통해 권 씨는 남자 사원과 마찬가지로 기억을 마저 입을지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용은 적절치 않죠. 이 사람 뭐 안 입지도 않을 사람이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30번 봅시다. 자, 30번은 구절의 의미야, 구절.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데. 자, A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것.
음, 시온이는 3번이라 그랬네. 시의 아내가 집을 나서지 않고 있는 남편 때문에 걱정하는 반응이 보인다. 자, 여기 시는, 뭐죠? 시. 거듭되는 재촉이야. 거듭되는 재촉. 그죠?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시 아내가 집을 나서지 않고 있는 남편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 앞에 나오지, 걱정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아내는 남편의 회사 사원이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하는 체육대회 날 민기적거리고 있는 남편 때문에 걱정했죠. 그러니까 맞지. 그건 틀린 걸 찾는 거야. 알았지, 시원아? 음. 자, 나머지는 이제 5번을 얘기했어요. 이에 사원들을 사복을 입은 민도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반응이다. 이렇게 됐죠. 이는 이제 홀로 사복 차림으로, 그죠?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그래서 이는, 자, 홀로 사복 차림으로 제1공장에 당도한 민도식이 공장 정문 철책 넘어 제복 입고 도율하여 사과를 제청하는 사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낀 기분을 나타낸 것이죠. 사원들이 민도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반응을 볼 수 없어요. 답은 5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문제가 바로 외적 증거. 예, 외적 증거. 항상 나오죠? 다른 보기를 넣어서, 보기의 내용을 넣어서 이 부분을 이제 풀어보라는 그런 얘기죠. 자, 보기를 바탕으로 입건하면 적절치 않은 거,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자, 중도적 주인공은 자신에 속한 집단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집단 논리를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인물이다. 중도적 주인공은 인식 측면에서는 집단의 논리에 숨겨진 문제를 읽어내는 주체적 관점을 보인다. 그러나 행동 측면에서 자신의 인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집단에 동의되지 못한 채 집단 논리의 수용 여부 등을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이 소시문인데 양다리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막 회사를 그만둘 정도는 아니에요. 어, 그렇다고 여기에 따라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죠?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틀린 것. 서원이 사번했네. 보자. 사복 차림으로 어, 사복 차림으로 체육대회 가지만 자신을 꽁무니에 따라 붙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니 민도식 집단 논리를 거부하고 싶지만 집단 소속되고 싶은 마음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 딱인데? 서원아 왜 이걸 4번이라 했어? 완전 딱이야. 요 보기의 내용과 딱 맞는 거야. 이거 틀린 거 찾는 거야. 왜 그렇지, 선임? 그러니까 맞은 선이가 있어, 여기? 이게 이제, 예, 정확히 딱 맞는 부분이야. 틀린 거. 최소한 이거 틀린 거라고 인식하고 다 푸는 거야? 네. 근데 요, 그럼 이 보기를 이해 못 했네? 그지? 네, 이게 이 문제 자체를 못 풀겠어. 뭐야. 너 사탐 준비하냐? 네. 뭐야, 사탐이? 윤사야, 뭐, 저 사문이요. 사회문화야? 네. 그래, 너 윤사하면 안 되겠다. 이거, 이거, 사회문화 열심히 해. 오케이. 자, 답은 2번이죠. 어, 자,
그 건씨를 놀이객감으로 삼자는 장상태의 눈짓은 건씨를 만만하게 보고 함께 그에게 화풀이 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고 또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이나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과 관계가 없죠. 또한 민도식은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에 참여해서 그것을 입을지 여부는 각자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의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현실이 전싸움은 미래에 남지만 제가 너무 몹시도 피곤해서 자, 이 32, 34 하면 끝인가? 그러네. 아, 이거 두 개 다 할 거라는 게. 자, 그럼 금요일까지 32, 34 풀고요. 요거 이제 댓글에 저기 단톡에 올려놓을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9월 모의고사를 작년 거, 재작년 거 풀어본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전년도 거 계속 모의고사 풀기 2020 9월. 그래서 9월 모의고사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투 빨리 정리 잘 하시고요. 지금 또 사탐이나 가탐이나 준비해야 여러분들 다 사탐인가? 준비해야 될 시기죠. 암기 과목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야. 하여튼 지금 준비를 쭉 해놓을 수 있도록 하시기 목사님, 바랍니다. 어? 저 근데 그 이번 주 목금토가 수련회라서, 수련이라고? 네. 음, 네가 그, 가야 돼? 아, 네, 근데 토요일은 가능한데 금요일인, 고3? 알았어. 금요일 뭐 어쩔 수 없지. 자, 나머지 두 사람은 그냥 금요일 수업, 금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쉬고, 토요일 날 조금 길게 가는 걸로 가자. 자, 다들 알았지? 네. 응. 네, 알았어? 응, 진짜 알았냐고. 네. 대답했구나. 그래, 그리고는 토요일 날, 내가 그럼 토요일 날 것까지 올려드릴게. 오늘 수고했고.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응.